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크를 하는 날인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렇게 인어공주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 연구에 AI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랑 시각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성 AI 이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림 사진을 많이 올리시던데요. 그 왜 하시는 거죠? 일단 원래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요. 원래 취미로 그냥 그림 그리고 하거든요. 약간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그림 그릴 때는 프롬프트로밖에 제어할 수 없잖아요. 얘가 어떻게 했을 때 잘 알아듣는지 약간 그런 대화의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드리븐 에듀테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범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코알파카, 이전에는 케이시버트, 케이시일렉트라, 그리고 최근에는 라마2 코 모델과 같이 한국어 오픈소스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규고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백엔드.ai라는 AI를 큰 규모로 훈련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얘기보다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재밌는데,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 여러 기술들 중에서 LLM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 모델을 오래전부터 다룬 건 아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정도부터 연구원에서 업무 효율화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LLM이란 말이 없을 때, 적어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을 때고, 그 버트라던가 이런 모델들을 API로 땡겨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나름 조합을 해서 외국어 기사를 요약하고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로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판이 바뀐 거죠. 훨씬 제가 여러 개 기술 조합했던 것들을 하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성능도 되게 좋아 보이고, 심지어 대화가 되니까 이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국가 연구소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이런 외산을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형 이제 SLLM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일단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챗GPT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외부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데, 공개되기 좀 그런 자료 있잖아요. 내부에다가 이제 라마2 모델을 튜닝해 놓은 것들을 좀 쓰고 있고, 여기 계신 범인님께서 만드신 코알파카도 설치를 해 놓고 같이 보면서 비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은인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인님은 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LM이 이렇게 커진 게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커진 지 몇 년 안 됐죠. 사실 버트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구글 말고 도대체 누가 구할 수 있냐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이 저한테는 2020년에 댓글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걸 기반으로 케이시버트를 구웠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시작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워낙 장비도 이제 에이백 같은 장비도 온라인에서 좀 쉽게 렌탈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좀 장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구글 쪽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얻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로 한국어 기반으로 좀 좋은 LM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라마2 코 같은 모델인데,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폴리글롯 같은 경우에는 from scratch로 이제 토크나이저라거나 아니면은 그 모델 자체도 완전히 처음부터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부터 쌓아 올린 모델인데, 이제 라마2 같은 경우는 영어에 이미 굉장히 좋은 오픈 소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한국어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M 자체는
문제는 저는 예전부터 뭐 자연어 처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렌드이기도 하고 동시에 발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계속 디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님은 어떤 걸 주로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은 언어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서빙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좀 빠른 편이긴 했습니다. 전 한 시작이 2012년, 13년 그쯤이었던 것 같고 이 RNN 나오면서 시작을 했었고 2015년도쯤이 아마 RNN 기반으로 Q&A가 가능하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이 나왔다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자막 데이터로 챗봇 만든 게 2016년에 좀 히트를 많이 쳤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사심을 채우기 위한 뭐랄까 나 대신 뭔가 이렇게 말동무라도 해줄 수 있는 화면 구석에 뭔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사이즈가 커졌죠. 해마다 8배씩 거의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고 아까 주무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볼트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를 구글 밖에서 누가 하느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다 하거든요. 그냥 튜토리얼도 있어요. 볼트 훈련하기 이런 식으로 시대가 그렇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2, 3년 동안 새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GPT-3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응용도 많이 해보고 또 파인튜닝이 가능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올해 많이 공개가 되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만져보고 있습니다. 네. 2013년이면 아이언맨이 나올 때잖아요. 네, 거의 뭐 자비스하고 나는 역사를 같이 했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질문이 하나가 겹쳤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드리면 GPT-4 터보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본인의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정규님부터. 저는 거의 모든 모델이 그 작년 이제 챗GPT가 작년 말에 나오고 오늘이 1년 차인가 그럴걸요. 1년 차인가? 네, 1년. 네. 그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여름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쾌한 골짜기는 다 넘은 상태의 모델들이 소수지만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능을 더 개선하려는 영구적인 목적도 있지만 초지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응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뭐 리저닝도 잘하고 컨텍스트 익스트랙션도 잘하고 이런 모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든 성능을 놔두면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뒤에 GPT-3.5 터보 붙은 것부터 시작해서 4도 터보 붙었고 심지어 그저께죠. 그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모델도 터보 붙은 게 나왔거든요. 이런 터보라는 게 실제로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니라 역으로 뒤집으면은 동일한 리소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놔두고 그 성능을 비용을 줄인 거죠. 어떻게 비용 관점에서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서 저는 조금 더 보급이 빨라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성능도 성능 이슈지만 당연히 소비자한테 체감이 되는 부분은 가격이 하락됐다라는 부분이겠죠. 뭐 그때 터보 발표를 하면서 GPT-4 같은 경우가 25% 정도 데이터 그 가격 디스카운트가 있었었고, 근데 뭐 사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그 LLM이 이제 등장을 하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뭐 모델 아키텍처를 바꾸는 뭐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큰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거냐, 뭐 그리고 어떻게 서빙을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되게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솔직히 그쪽 페이퍼에 완전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고 딥스피드라거나 아니면 딥스피드 제로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페이퍼와 방법론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 엔지니어링의 극한을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발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학습 연구자 입장에서 모델을 학습만 하고 끝내는 것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실제 프로덕션으로 나갔을 때 스로우아웃풋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동시 접속자를 몇 명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레이턴시 3초 이내로 답변이 나갔을 경우에 몇 명까지 동시에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을 그 제품이 GPT 3.5 터보나 GPT-4 터보 같은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실 그쪽 사람들이 아직 그걸 어떻게 정확히 했는지 막 기술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뭐 VLLM부터 시작해서 뭐 MLC 등 굉장히 속도를 높이려는,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해도 파이토치에서 그냥 파이토치 자체 기술만 사용을 해서 기존 그 단순 제너레이션 펑션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게 생성하는 그런 블로그도 공개를 한 거 보면은 누구나 이런 이제 속도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재현님. 저는 이제 언어 모델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입장보다는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쓰다 보니까 논문을 읽고 쓰고 하는 데가 제일 관심사거든요. GPT-4 터보의 등장은 아까 말씀하신 터보라는 게 다 붙고 있고 더 빨라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자원 더 많은 일 할 수 있다. 이거는 더 대중화가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한 단계 더 성능이 점프할 수 있는 여지에도 가까워졌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추론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서 속에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주어진 그러니까 레그라고 하잖아요. 무슨 글을 주고서 여기서 뭐 찾아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글의 취약점을 판단을 하고 이거 비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에 에이지에 가까워지는 이런 건데 사실 전 그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고 하는 모델이 엘스비어랑 그러니까 논문 출판사죠. 엘스비어랑 계약을 맺고 논문 3,500만 편을 학습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요. 다 학습은 아니고 이제 일부는 학습, 일부는 뭐 이렇게 레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얼마 전에 딥마인드가 뭐 220만 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을 구조를 제시했다고도 했는데 연구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 AI 기반으로 바뀔 목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점프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쓰고 잘 써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까? 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연구하는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양쪽에 보면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저 QR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태블릿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네, 커피 쿠폰, 네, 별다방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범님부터 제가 준범님이 아니라 재현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LM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약간 폐쇄적인 환경이기도 하고,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LLM에 들어간 데이터는 언어 데이터인데 깔끔하게 오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다들 뭐 정제 같은 거 해보시면은 괴로움을 겪으시고 시작할 텐데 일단 그것부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앞에 패럴 토크에서 슬랙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슬랙이 막혀 있습니다. 연구원에. 슬랙 막혀 있고 카톡 막혀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 막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연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1월달에 대통령께서 그 챗GPT로 신년사를 써보신 이후에 이걸로 업무를 효율화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사방에서 여러 가지 막 니즈가 많이 왔는데 챗GPT 입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구 보고서는 그 자체로 기밀 자료라서 연구원 밖을 나가는 순간 보안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콜앱에도 올리면 안 되고 클러스터에도 올리면 안 되고 챗GPT 넣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거 당연히 연구원의 행정 관련된 것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고요. 규정처럼 오픈된 건 다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온프레미스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돈을 뭐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를 해서 뭐 HBX 같은 거 많이 사고 해야 되는데 또 올해 6월달에 연구비 삭감. 그래서 30% 이상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족비 대비해서 50% 정도의 체감상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삭감된 타이밍이. 지금 최대한 뛰어서 연구비를 저 스스로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실한테도 약간 좀 간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영어 모델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스탠포드에서 그 알파카가 나오고 뭐 이제 라마 나오고 하면서 막 라마 2 나오고 점점 좋아져 보이는데 한글 모델은
아무래도 그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글 데이터는 HWP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다 한글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성능이 당연히 윗분들은 GPT-3, 4 이런 기사를 보면서 기대하시는데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외부로 보낼 수가 없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분은 그 상황에는 그 이런 준범님 같은 분이 굉장히 약간의 메시아 느낌, 구세주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이제 그 양기창님도 만나고 왔어요. 폴리글랏 역시 또 한 분의 메시아 이런 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거의 전적인 거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범님. 사실은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한국어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리소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소스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자체의 리소스 문제고요. 하나는 이제 컴퓨팅 자원의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모델 뭐 7빌리언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7빌리언 그거 우리 로컬에서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심지어 맥북에서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그걸 이제 사전 학습을 하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컴퓨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억 단위의 그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산하면은 억 단위의 또 이제 돈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컴퓨팅 파워는 또 어떻게든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한국어 모델이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모델 사이즈도 당연히 커지면은 좋아지는 거는 뭐 뻔히 예상되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특히 전문 지식류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논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논문 쓸 때 해외 학회하면 뭐 EMNF나 ACL 이런 데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어로 쓰고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은 어쨌든 최근에 혹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몰리는 쪽은 대부분 영어로 리튼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그 라이팅 된 거는 한국어로는 사실 데이터가 없는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더욱 영어랑 한국어 지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마치 멀티링규얼 사람처럼 영어 지식을 기반으로 한국어로도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연구 자체에는 계속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이거를 믹싱을 해줘야 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영어 모델에 추가로 한국어를 얹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국어를 얹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그 만약에 뭐 라마2코처럼 한국어를 얹었어요 라마2에. 그러면은 한국어로 질문을 던질 때는 한국어로 배운 내용 중에서 한국어로 답변을 하고요. 영어로 질문을 던지면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영어 지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랑 영어랑 학습은 되어 있는데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제대로 이게 섞여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애플이다라는 것조차 이제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사과는 사과 하지만 애플은 애플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섞어서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심지어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영어의 권 모델에선 대부분 답변하는 케이스가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 같은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라고 질문을 하면 모두 레이텍으로 수식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답변을 잘해줘요. 근데 한국어로 돼 있는 모델들 같은 그걸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성능이 만약에 영어에 기반해서 답변을 잘 한다고 하면은 그게 좋겠지만 그게 정말 뭘까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 데이터셋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는지 몇십 기가바이트 혹은 몇백 기가바이트 되는 텍스트를 우리 제작자들이 모두 눈으로 보고 나서 그게 있다 없다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 없는 무언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은 문제가 있는 어려운 과제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어 데이터를 좀 더 번역해서 집어넣고 영어로 질문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역 데이터셋이 결국 언어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추측을 다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는 한국어 문장 속에 이제 일부 단어 같은 거를 영어로 바꿔서
그 판교어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레이스된 어쩌고 저쩌고를 에스파게 처리해주고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주면은 그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그 이해도가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곽상유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종규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앞에 질문하고 앞에 대답하고 연관해서 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데이터가 절대량이 부족하고요. 특히 오픈 소스 모델을 만들 때의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보통 더 파일이라는 그 영어 데이터 89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 말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뭐 레딧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블로거닷컴을 크롤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용량으로 따지면 2TB 정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 데이터는. 근데 한국어 데이터는 아무리 그러 모아도 1TB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뭐 AI 허브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셋들도 그렇게 큰 규모와 큰 도메인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원래 이런 데이터를 좀 수집하기 쉬운 회사들, 데이터는 공개 안 하는 뭐 카카오라거나 네이버 같이 큰 회사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 때의 그 베이스라인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뭐 많이 겪고 있는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교 데이터 공개를 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라마 파인 튜닝 해보고 하면은 I'm 신뢰해요 이런 붓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대답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리저널한 배리어를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국어 데이터셋이 공개 데이터셋이 더 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요새 파인 튜닝을 하면서 겪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언어 모델이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그 평가 지표들이 실제로 이 모델이 주는 만족도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게 요새 좀 많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공개되어 있는 여러 매트릭들이 있고 그 매트릭들을 뭐 레더보드들도 여기저기 있죠. 허깅페이스도 있고 지금 뭐 업스테이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레더보드들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해도 그 모델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정말 얘가 뭔가 인간과 인터랙션하는 느낌을 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있는데 그걸 정량화할 방법은 또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최근에 좀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있는 기업에서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고요. 네. 하이퍼클로바는 누군가는- 한국에서 누군가는 만든 답변해야 좋은 되죠. 모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이상 만족도를 넘어가는 기준치가 있고 그 위는 이제 좀 사람들이 거기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초중반 되면은 한국에서도 4-5곳 정도 회사가 거기엔 도달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 챗GPT-4를 사용을 해본 상태이고 걔는 인간하고 대화하는 느낌을 넘어선 뭔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중간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LLM을 상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라이선스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 먼저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남태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상용으로 사용했을 때 LLM 라이선스 문제가 있나요? 네네. 그 베이스라인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뭘 썼느냐, 데이터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마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라마 2 라이선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메타에서 만든 라이선스고 연간 액티브 유저가 7억 명? 7억 명 미만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글로벌 기업들 플러스 중국 회사들 정도가 그 라인에 걸립니다. 그걸 넘어서면 메타랑 계약을 해야 하고 그 미만에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모델들이 라마2 기반 또 라마2 KO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아예 프리 모델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팔콘 모델 같은 경우는 MIT에 가까운 라이센스로 그냥 풀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아파치 라이센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용의 제약이 아예 없는 모델들인데요. 라마가 거기에 그런 모델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라마를 쓰는 모델이 일단 라마가 여러 사이즈로 동시에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런 팔콘은 엄청나게 큰데 한국어 대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한국어를 하기는 합니다. 넣으면. 근데 되게 이상하게 하고요.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퀸 같은 모델들도 있고요. 네, 여러 모델들이 있고 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그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커머셜이냐 논 커머셜이냐 아니면은 그 수정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그래서 커머셜하게 우리 회사에서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 회사들이 공개를 하는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든 뭐 공개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파일이란 데이터셋 혹은 이제 팔콘에서도 공개했던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고 그 데이터셋을 공개된 것만 긁어서 사용을 해도 저작권이 딱히 문제되는 거 없이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을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또 MIT로 그냥 그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좀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어 데이터는 사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협소해요. 특히 AI 허브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국립국어원 우리 모두의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언어 모델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개를 하기 전에 사전에 국립국어원과 이제 협의를 거쳐야 돼요. 이런 걸로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거를 공개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이거를 썼습니다라고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관이 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자체에 걸려 있는 것도 당연히 좀 따라가게 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7억 명 이하 혹은 리서치 퍼포스는 완전히 공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그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한국어를 좀 더 넣어서 학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두 개가 좀 갈리는 게그 코라마 같이 사실 라마2 코 이렇게 코라마 사람들이 섞어서 부르는데 코라마는 사실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코라마라는 라마1 아키텍처 기반으로 토크나이저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구축해서 만든 from scratch로 해서 지금 완전히 공개한 코라마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라마2 사전 학습된 그 모델 위에 한국어를 추가로 학습시킨 라마2 코 혹은 라마2 코 EN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라이센스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그 후자 같은 게 이제 라마2 코는 아무래도 라마2 위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라마2 커뮤니티 라이센스를 무조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제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얹게 되는데 이제 이거 모델 크기에 따라서 캐패빌리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커머셜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엔드 유저한테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엔드 유저로 갔을 때 만약에 뭐 헤이트 스피치를 내뱉는다거나 아니 뭐 욕설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뭐 틀린 답을 하는 정도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틀린 답을 넘어서 혐오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욕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누가 왜 이런 게 나왔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 파인 튜닝을 하셔서 썼을 경우에 뭐 그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베이스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로 폴트가 넘어가게 되고 뭐 세븐빌리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쓰는 모델이니까 좀 편하게 그 자기가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모델이 됐지만 뭐 13B로 넘어갈 때부터는 여러분도 직접 써 보시면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말을 잘하고 성능이 괜찮아요. 그래서 레그를 붙이는 것도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내보냈을 때 리스크가 저같이 개인 연구자한테 그 실제로 나갔을 때의 문제점이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개를 그냥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좀 다 공개를 못하고 논커머셜 CC by NC-SA 같은 방식으로 논커머셜 연구용입니다라고 내놓게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하죠. 왜냐면 이거를 또 라이센스 중 굉장히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많지만 이거를 좀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연구나 혹은 공개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라이센스는 아직 좀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범님의 특징이 약간 어렵고 많은 데이터를 본인은 별로 힘을 안 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재현님. 특히 모델 자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라이센스랑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물에 대한 라이센스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그걸 공개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었고 그 생성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유료 아마 애저랑 계약해서 쓰면은 그냥 저작권 책임을 전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공개했던 네, 걸로 소송 기억을- 비용도 네, 다 되겠다. 그렇죠. 네. 어도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챗GPT로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언맨을 그릴 수 있거든요. 거의 똑같이. 근데 아이언맨으로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 팔다가 걸리면은 마블한테서 뭐라고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건 오픈 AI 손 떼는 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그 어도비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소송 걸리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돈을 내면은 그 유료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앞에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합법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연구자분들이 아는 그 한국어 데이터의 협소함은 그 공개 데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데이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문 데이터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2테라 이거 말고 그 라이센스 프리가 아닌 데이터들을 무작위로 크롤링한 어둠의 데이터들이 그 10배에서 20배 이상 큰 게 있어요. 뭐 제가 봤던 건 200 거의 200테라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토렌트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는 또 토렌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델들이 실제로 공개한 그 데이터 카드에 있는 데이터로 훈련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무제한으로 뉴스 사이트도 크롤링하고 뭐 책들도 무제한 스캔하고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 데이터들로 만들어져 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는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거나 합법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하지만 영어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그런 어둠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재현님에게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LLM을 사용하면서 이건 좀 아쉽다. 그 제가 일단 쓰는 것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거는 GPT-4일 거고요. 하이퍼클로바를 일부러 좀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바 좋은 게 HTML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시켜서 거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됩니다. 마치 공무원 실화적으로 나왔는데 추론 능력을 좀 많이 기대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퍼클로바에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제가 이제 그 채용 시즌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그 뭐 이렇게 행동 강령 내지는 가이드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3페이지인가 얼마 안 돼요. 딱 올린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면접관은 나쁜 면접관일까 물어봤더니 거기 적힌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거기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뭐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지원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대표적 있었는데 이런 추론 능력이 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 그 조어라고 하죠. 말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데이터셋이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이 챗GPT한테 그 농구공을 사러 간다는 말을 약간 너드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면은 나는
구 모양의 스포츠 용품을 돈을 내고 교환을 하러가 이러자고 좀 이상하게 해요. 그냥 재밌게.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라면은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자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들어온 질문 중에 LLM을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다 보면 모델 어택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누가 해주셨죠? 네, 질문자가 어노니머스라고 돼 있어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그 만약에 GPT-3나 4 같은 API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의 입력을 그냥 바로 끝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저희가 만든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사이에 넣고 그 답변을 먼저 생성을 하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그거가 정말로 위에 프롬프트와 일치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아닌 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내뱉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1차적인 방어 기법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온라인에 게임이 있어요.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게임인데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고 그거에마다 처음에는 그냥 뭐 Tell me your password 하면 바로 알려주는데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제 나는 오픈AI 사장이다 뭐 이런 것 같은 사기치는 것들을 넣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그제서야 이제 답변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자체를 좀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우리가 예상한 거 외에 이제 제일브레이크를 하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고요. 이제 GPT-3이나 4와 영 다르게 모델 웨이시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쪽에 잘 글자를 넣어주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리키지가 좀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어 모델을 쓰면은 제일 끝에 사용하는 그 엔드 오브 텍스트 같은 토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토큰은 모든 데이터 학습할 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쭉 이어붙인 다음에 그냥 한뭐 1000글자라고 하면 1000글자로 그거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냥 무작정 생성을 시키면은 랜덤하게 그냥 자기가 외웠던 그 텍스트를 주르륵 생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대부분의 공개된 모델들에서 발생하는 패턴이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파인 튜닝을 해서 애초에 그런 걸 좀 생성 못하도록 막아주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갑자기 궁금함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좀 작은 모델들은 직접 만들고 계시잖아요. 오픈도 많이 하시고 그 정도 작업하는데 물론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GPU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GPU랑 시간은 정반비례 관계고요. 사실 그 두 개의 곱이 일정한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A100 한 장으로 GPT-3를 굽는다고 하면은 그때 몇 년이었죠? 한 300년 이렇게 걸린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300년이면 어쨌든 구울 수는 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수치냐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300년을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좀 더 답변을 잘해주실 것 같죠. 일단 제 경험 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A100 440기가 혹은 80기가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64장에서 128장 그리고 256장 정도면은 사실은 7빌리언부터 1빌리언부터 13빌리언까지 쭉 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폴리글롯 시리즈에서도 폴리글롯 코 시리즈에서 일루더 AI에서 펀딩을 받았을 때 그때 아마 256장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로 그 보통 프로젝트가 한 달 안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1부터 시작해서 5.8빌리언까지는 쭉 1, 3, 5 빌리언을 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님도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개 가능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라마2를 훈련할 때 A100 2048장으로 2달 딱 걸렸거든요.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1000억 좀 안 될 거예요. 클라우드 비용으로.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규님은 LLM으로 나는 이런 거 해봤다. 뭐 케이스 스터디로 뭔가 공개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지금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전 세대에서는 그냥 토이 모델들을 주로 만들었고요. 그때 뭐 거의 다 FAQ나 Q&A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놀러지 베이스 붙여가지고 요새는 RAG를 쓰지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로 애니메이션 챗봇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볼트 나오고 나서 실제로 저희 플랫폼
제가 만든 그 오픈 소스이자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있으니까요. 그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들 중심으로 보면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게 가장 많긴 하죠. 아무래도 그냥 베이스 라마를 예로 들면 베이스로는 기관 안에서 딱 원하는 성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모델 크기는 다양하게 쓰는데 돈이 좀 있으신 곳은 13빌리언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그것도 마찬가지 파인 튜닝 데이터를 모으는 게 사실 더 큰일이에요. 기관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문장 그냥 어떤 텍스트라고 하면은 텍스트 단위로 최소한 4,000에서 5,000 텍스트 정도가 있으면은 파인 튜닝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 되면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하이퍼클로바도 있고 라마투도 있으니까 그냥 API를 써서 자 캐릭터 챗봇에 다시 한번 도전하자 뭐 이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고요. 하지만 캐릭터 AI가 있잖아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재현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준님이 어디 계신가요? 형준님? 네, 저 끝에 질문. 이건 그냥 망상인데 내년에 큰 선거가 있잖아요. 네,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100만 댓글 부대에 의한 가짜 뉴스의 배포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걱정이죠. 사람 풀어서 댓글 부대 하는 거랑 동일하게 댓글 달기 할 수 있거든요. 다 다르게 저번에 다 똑같이 복붙했다 걸렸잖아요.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막으려면은 글쎄 좀 근본적인 걸 텐데 IP 주소 같은 거 이런 걸로 차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용 가지고 차단을 하려고 하면은 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그 말 썼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를 잡아서 하려면은 요즘에 뭐 GPT로 쓰는 글을 잡는다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언어 모델 한 2개, 3개 통과시키면은 사실상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수단 같은 걸 동원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뭐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네. 뭐 핸드폰을 한 3,000대 사가지고 그걸로 IP 넘버 계속 돌려막기 하면 예, 맞아요. 그것도 문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보완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준범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018년, 2019년에 그때 파이콘에서 발표를 한 주제가 온라인 댓글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일까라는 걸로 온라인 댓글이 우리 여론을 실제로 반영해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났던 지표 중에 하나가 전체 댓글 중에서 몇 퍼센트가 소수의 댓글 라이터에 의해서 독점이 되느냐라는 주제 그 파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인터넷 유저들은 댓글을 안 달아요. 일단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1년에 댓글 다는 개수가 0.2개 정도 되고 1년 전체 동안 그래서 실제로 뉴스 뷰 수나 혹은 좋아요 수에 비해서 댓글이 굉장히 적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댓글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라는 것 자체보다는 어떻게 그 초반 위에 댓글이 점령되고 그거에 좋아요를 이해해서 이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를 읽고 나서 댓글을 보러 갔을 때 이게 어떻게 처음에 그 시각을 줄 수 있느냐 그런 포인트들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포털들에서도 뭐 최신순만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서 결국은 좀 결국 개인의 판단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정보인가라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정말로 레이티스트 정확한 정보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복사된 정보 혹은 이제 오염된 정보가 아닌지 좀 더 개인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좀 더 힘든 시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작게는 댓글인데 크게는 뭐
네, 페이크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네,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재현님이 준범님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많이 활용한다. 네,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일단 바라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 보시죠. 네, 일단 제가 느끼는 좀 아쉬운 점이랄까, 그러니까 준범님한테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말 모델에 대한 아쉬움일 텐데 아까 두 가지예요. 말 자체가 조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영어보다는 덜 풍성하고 덜 자연스러워. 데이터 자체가 좀 빈곤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모델의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라마2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좀 뭔가 그 정말 GPT-4 수준의 그런 추론 능력이 있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직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서 당연히 힘든 거 알고 저도 아쉽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GPT를 비롯한 이런 언어 모델들을 글쓰기 도구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이메일 써줘, 뭐 블로그 써줘. 그런데 사실 GPT의 진가는 나한테 질문을 해봐라고 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쓴 글을 보고서 이 글에 메인 메시지를 말해봐라든가 취약점을 짚어줘라든가 이러면 정말 비수가 꽂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잘 찔러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뭘 시켜봤냐면은, 자 이제부터 역할을 바꾸자. 네가 사람이고 내가 GPT야. 나한테 프롬프팅을 던져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GPT가 저한테, GPT-4입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동물과 사람이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한테 이걸 던지는 거예요. 한 5초 생각하다가 일단 집에서 키우는 개랑 소 잡아보기 힘들어질 것 같고, 닭이나 그렇잖아요. 대화하던 애들이니까. 그리고 글쎄 이 정도가 떠오르긴 하는데 했더니 이제 네가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윤리 문제, 그리고 의무 교육 문제, 동물권 문제 한 몇 바닥을 쩌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들이 그냥 뭐 주워들어서 뭐 그 확률적 앵무새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그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섞어서 추론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논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에서 에센스만 끄집어내도 이번에 딥마인드가 엄청나게 많은 신소재 물질들 끄집어낸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설과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곧 나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준범님에게 네, 질문을 드릴 텐데, 준범님이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오픈 SLM 쪽이잖아요. 네, 그쪽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발전 방향이 이게 또 보면은 영어 쪽이랑 한국어 쪽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딜레마가, 영어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개된 데이터셋만 해도 사실 10테라는 그냥 쉽게 모일 수 있어요.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내 네트워크가 충분하고 하드디스크가 충분하다면 모두 그냥 다운받아서 학습에 돌릴 수가 있는데, 뭐 한국어는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물론 이제 AI 허브나 이런 곳에 올라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한 상황이죠. 그런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해지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파인 튜닝하는 데이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르카 2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작은 모델에 방금 말씀하신 리즈닝 혹은 생각하는 능력을 좀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쪽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쪽들의 연구 결과를 데이터셋에 공개를 같이 해줘요. 정말 고맙죠.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만들 때 저희 좀 디벨이나 혹은 이제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치명적으로 그 생기는 단점이, 일단 그 생성된 텍스트 자체가 번역기의 성능이 좌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역기가 말하는 것보다 좀 똑똑하게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설령 번역기가 좀 제대로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길게 되는 경우는 또 번역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셋 만들어진 걸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한국어 기반으로 애초에 한국인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비슷한 꼴에 비슷한 목적을 갖고 언어 모델에게 새로운 능력을 넣어주기 위한 직접 창작한 데이터셋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90% 이상이 번역 데이터셋으로 기반이 이루어진 거라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리즈닝의 한계가 같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만드시려는 분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준님께서 네, 주신 질문인데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네요. 이번 질문은 정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백엔드 AI라는 플랫폼이 있죠. 네. 근데 비용 문제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모든 회사가 각각의 LLM을 갖고 운영하는 것, 또한 클라우드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 사이에 ROI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클라우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2년이나 3년 안에 대부분의 LLM 워크로드는 로컬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컬로 갔을 때는 구축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챗GPT를 예로 들죠. 챗GPT 3.5와 3 사이에는 아키텍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었고 뭐 RLHF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아키텍처의 모델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내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뭐 GPT-4로 오면서 이제 뉴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비슷한 성능을 내려는 시도들, 또는 그 모델을 한 번에 다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고서도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엔 이런 게 가능할 거다라고 그냥 던지는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식의 변화 때문에 저희가 그 LLM을 SLM이겠죠. 뭐 10빌리언 내외의 모델들을 아마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만족하는 인간의 일정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뭐 로컬에 있는 검색 기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RAG로 활용을 하면서 클라우드에 그렇게 많은 접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저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미 많이 겪었거든요,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PC 통신 세대가 있었고 인터넷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빠른 그 변화가 있는 적이 사실 몇 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은 클라우드가 당연히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역전되는 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 조금 오그라들 수는 있지만 네, 이 시점에 백엔드 AI의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플랫폼은 오픈 소스라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 컴퓨터에 깔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가 부족하시면 컴퓨터가 옆에 한 대 더 있으면 거기도 깔아서 2대를 하나로 붙일 수도 있고요. 뭐 5대가 더 있다. 집에 컴퓨터 5대 있는 집들 많잖아요. 5대를 하나로 붙일 수도 있고요. 뭐 10대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성공하셔서 큰 기업이 되면 엔터프라이즈를 구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자랑할 거라고 보면 기술적인 자랑도 있지만 그런 건 재미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오픈 소스를 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얘가 더 오래 살 거라는 가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든요. 우리 만약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착륙했는데도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가 봤더니 얘는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공개 소프트웨어 저희가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저희의 자랑인 건 오픈 소스로 내놓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백엔드 AI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이영준님께서 네,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형준님께서 또 두 가지 질문해 주셨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은 라마를 통해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 경우에 이 모델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다시 한번 네, 읽어주시면. 라마를 통해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 경우에 뭐 저희가 모델을 이야기할 때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모델의 소스 코드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모델의 학습한 행렬의 매트릭스 웨이트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스 코드 라마 2로 말씀드릴게요. 소스 코드 같은 경우 라마 2는 오픈 소스로 아마 아파치 2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학습을 시작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코 라마 프로젝트처럼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웨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얘는 라마 2 커뮤니티 라이센스라는 거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아까 전 7억 명 이상이면은 메타랑 페이스북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어려운 걸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갈 텐데요. 재현님부터 내년에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네, 내년에는 이런 거 하고 싶다. 다음 달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사실 전 지금 올해 한 해랑 작년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행정이라고 하죠. 그런 쪽 분들이랑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분들의 손을 좀 덜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뭐 배포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많이 만연해 있는 사람을 투입하는 문화를 좀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기보다 똘똘한 모델 보내서 일하는 식으로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어서 연구 행정도 그렇지만 연구 자체에도 좀 더 기여를 더 하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 중심에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언어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준범님. 네. 사실 뭐 내년 다음 달이면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한국어를 지원하는 오픈 모델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계속 파괴되고, 예전에 캐시버트 때부터 느꼈던 건데 베이스 모델, 프리트레인 돼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은 그걸 쓰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성능이 같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이 뽕맛을 좀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쪽에 뭐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연구 방향처럼 그 외국어로 배웠던 다양한 언어로 배운 모델이 한국어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쪽 리서치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정규님은 저는 저희 뭐 구성원들이랑 같이 파인 튜닝의 난이도를 엄청나게 낮추는 걸 뭐 다음 6개월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범님이 만들어 주신 모델들을 재현님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재현님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어서 뭐 기관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굉장히 쉽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써볼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뭔가 잘못했나요? 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